그냥 노화는 정해져 있는 거야? 그럼 내가 운동 안 해도 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 않죠. 노화의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게 타고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낙폭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, 네이처지의 노화와 관련돼서 너무 재밌는 연구가 나와서 이건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기사로도 한번 보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. 우리 사람들은 평생에 2번 팍 늙는다. 언제? 44세 때 한 번, 60세에 한 번 늙는다.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. 사실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디테일하게 어떤 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. 왜냐면 그냥 노화는 정해져 있는 거야? 그럼 내가 운동 안 해도 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 않죠. 노화의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게 타고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낙폭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. 그 내용이 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. 경제에서 금리 같은 것도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경착륙이라고 하잖아요. 조금씩 변하는 게 충격이 더 적지 않습니까? 우리 몸의 노화도 44세에 60세에 오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낙폭이 작고 어떤 사람은 낙폭이 크죠. 낙폭이 큰 사람들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낙폭이 작은 사람은 덜 노화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44세에 뭐가 바뀌는지를 듣고 44세 이전의 분들이나 44세 이후의 분들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될지 교훈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콜레스테롤 대사의 변화입니다. 변화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. 첫 번째, 이 시기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변하면 같은 양의 기름을 먹어도 에너지를 덜 만들고 나머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.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세포 내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.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활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게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어떤 분은 많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는 내가 옛날만큼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. 옛날만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. 우리나라에서 지방을 얻는 기원은 여러분들이 무슨 기름을 많이 먹게 되지 않죠. 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에요. 고기, 돈가스, 피자, 그리고 기름으로 볶은 고기로 만든 찌개, 탕, 부대찌개 말할 것도 없죠.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적게 드실 때가 된 겁니다. 저 항상 말하는데 한 끼에 1인분만 드시면 됩니다. 그 전에는 20대에는 2인분, 3인분 먹어도 조금 며칠 또 굶고 관리하면 빠졌는데요. 44세 이후에는 굶는다고 그렇게 쭉쭉 빠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 변화는 알코올 대사가 조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술을 예전처럼은 드실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날 좀 더 힘들어져요. 해독이 좀 잘 안 되기 시작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때부터 44세부터 내가 얻을 교훈은 3일은 쉬셔야 돼요. 72시간 정도 해독이 되고 완전히 편안해지는데 최소 7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심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먹는 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알코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. 근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하면 적어도 술 먹은 그 다음 이틀은 안 먹는 게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카페인이 우리 몸에 조금 더 오래 남아요. 따라서 커피를 계속 3잔, 4잔, 5잔 이렇게 먹으면서 야근을 하시면 가슴이 아픕니다. 흉통이 생겨요. 카페인이 계속 남아있고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너지가 되면 어떤 분들은 심장 흉통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카페인 대사 능력이 내가 좀 떨어진다는 거를 인지하고 에너지 드링크나 부스터나 아니면 커피를 좀 줄인다. 커피는 사실은 이제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하루 1잔, 2잔, 많아야 2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면역과 관련돼서 약간 변화가 생겨요.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 중에 염증 관련된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한번
스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는 면역 관리를 조금 신경 쓰는데요. 별다를 게 없어요. 이때 그 면역은 염증 반응을 덜 생기게 하는데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4가지가 있죠. 담배, 술, 당독성, 지지독성 똑같습니다. 앞에 얘기했던 지방 좀 적게 드시는 거랑 술을 좀 줄이는 거랑 20대부터 늘 주의해야 하는 담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면역 체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근육과 피부에 그 쫀쫀하게 만드는 그 탄력과 관련된 물질들이 좀 덜 만들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팍 늙어버릴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.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게 40대에 관리를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44세에 일어나는 일,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교훈은 콜레스테롤 대사가 좀 바뀐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. 따라서 그 원료가 되는 기름진 거, 거기에 이제 트랜스 지방도 한몫할 텐데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 빵에 들어있죠. 빵, 페스츄리, 케이크에 들어있고 피자, 돈까스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술이랑 커피도 조금 줄일 때가 됐다.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넘기셔서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40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